예.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죠? 자산의 현금과 예금을 하셨죠, 그죠? 현금 하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그 관련 계정에서 이제 현금 과부족, 그죠? 현금 과부족이 있었고, 그 다음 소외 현금이 있었고, 그리고 당좌 차월 계정.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자산에서 그죠? 우리 공부하는 거 현, 예, 주, 외상권. 기억해 버리세요. 현해주, 외상권,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렇죠?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요거 하면 됩니다. 주식. 아시겠죠? 주식이다. 네, 그러면, 자, 요 주식을 우리가 뭐라 하죠? 유가증권입니다. 그죠? 네, 요 부분. 요 부분은 교재 조금 건너뛰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요 순서대로 할 겁니다. 요거는 145쪽입니다. 예, 145쪽, 유가증권. 아셨죠? 그럼, 유가증권이라는 건 어떤 이제 가치가 있는 증권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 유가증권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지분증권, 그리고 채무증권. 요 지분이라 하는 거는 목을 말하죠. 목. 누구누구 목. 그죠? 내가 주식을 뭐 30% 가지고 있다. 그러면 3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죠. 그럼 몫이다. 이 지분증권은 이제 주식, 대표 주식입니다. 채무증권 하면 이제 우리 줄여서 채권. 여기서는 이제 정서를 말하죠. 채무정서, 채권, 그죠? 여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채,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 그죠? 그 다음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거, 공채, 공공단체에서 발행하는 거, 사채,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사채다. 그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흔히 회사채라 해야죠. 그죠? 회사채. 주식과 사채가 두 가지가 대표다. 그죠? 우리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죠. 그죠? 배당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 하죠? 주주. 이런 사채, 이걸 우리 채권자이랍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돈 미리 준 사람이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는 것은 투자한 사람을 말하고 투자자. 채권, 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우리가 돈 빌린 사람. 그죠? 우리한테 돈 받을 사람, 채권자. 이 사람은 투자자이랍니다. 채권자. 그죠?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투자자, 채권자. 물론 이제 주주는 그 회사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죠? 배당금을 받죠. 그죠?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자를 받겠죠. 그죠? 이자를 받는다. 이런 이제 주식과 사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장부에다가 유가증권이라 이랍니다. 우리가 취득했을 때. 반대로, 그럼 주식을 발행한 사람 입장, 주식을 발행한 사람 입장,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이라죠. 그죠? 우리 유상증자이랍니다. 돈을 받고 이제 주식 발행, 유상증장, 돈 안 받고 발행하는 걸 무상증자라 이라죠. 이제 주식을 발행한다. 자본금이 증가되겠죠. 그죠? 반대로 요 사채를 만약에 발행하는 회사 입장, 사채를 발행하면 돈 빌리는 거죠?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됩니다. 부채가 증가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자산이 끝나고 나면 부채 자본을 하게 되죠. 부채에서 대표가 요겁니다. 사채 발행. 자본에 가면 대표가 요겁니다. 주식 발행.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잘 의미를 이해하세요. 주식과 사채를 내가 취득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유가증권이 됩니다. 반대로 주식을 발행하면 뭐라 한다? 자본금이라 합니다.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 부채가 증가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채에 가서 할 거고, 요건 자본에 가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여기서 이제 유가증권을 했는데, 가장 두 가지지만 핵심이 이거죠. 주로 이제 주식 거래가 많이 나옵니다.
이 거래, 요 사채, 채권에 대한 거래에서는 요거 계산하는 거. 요 이자 계산해 보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요 주식입니다. 주식. 요 관계.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런, 대표적으로 주식과 사채다. 그죠? 일단은 이런 유가증을 우리가 취득을 했다. 취득. 대표로 우리가 주식을 취득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주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결산이죠. 그죠? 시가. 이 시가. 오늘 시가는 항상 12월 31일 결산일 날 시가로 평가하죠. 100원짜리를 샀다가 이게 80원 됐다. 그럼 20원 뭐가 생겼죠? 평가 손실이랍니다. 평가 손실. 아셨죠? 그럼 1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130원 됐다. 올랐죠? 평가 이익이라 이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걸 팔겠죠. 그죠? 처분했다. 처분하고 이익이 생기면 처분 이익, 손해 생겼으면 처분 손실이랍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요 시가로 평가하고 요 12월 3일 평가하는 여기 바로 평가. 하락했으면 손실, 상승했으면 이익, 평가, 손익. 팔았을 때, 그죠? 이때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 요거 알아보는 거죠. 자, 보세요. 내가 5월 1일 날 주식을 샀습니다. 100원 주고 샀다. 오늘 12월 31일 날 요 주식의 시가가 90원 됐다. 이걸 그 다음에 3월 5일 날 팔았다. 처분 130원에 팔았다. 취득 시가 처분이다. 그죠? 100원짜리가 90원 됐으니까 평가 손실이 10원 발생하죠. 요걸 우리는 뭐라 하죠? 평가 손실. 90원짜리를 130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그럼 이익이 생겼다. 그죠? 40원. 이걸 뭐라 하죠? 처분 이익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결국 이제 100원짜리가 90원 됐으니까 손실이 10원 생겼다. 그죠? 90원짜리가 130원 돼도 이때는 뭐가 생기죠? 40원만큼 이익이 생긴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익은 얼마죠? 30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올해는 세금 안 내죠. 손해봤으니까. 내년은 여기에 대한 세금 내야 되죠. 이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결 처리합니다. 이걸 평가, 손익, 이걸 뭐라 한다? 처분 손익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5월짜리가 요래 5월 1일 샀다가 시가, 결산 때, 처분. 요거 평가 손익 얼마고,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얼마고, 요게 시험 문제. 자, 그럼 우리가 12월 31일 날 결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죠? 재무상태표. 그 재무상태표 장부상에는 요 금액 적어야 되죠. 자, 아까 앞 시간에 제가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이 있다 그랬죠. 그 비화폐성 자산 하면은 대표가 뭐가 있었죠? 주식, 상품, 건물, 그죠? 주식은 무슨 법? 그렇죠. 시가법. 그 장부에 요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 요거는 원가, 취득 원가, 시가, 요걸 하자. 요게 주식. 상품은 둘 중에 적은 쪽, 요거 저가법. 건물은 요거 취득 원가나 시가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선택.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금액이 재무상태표의 금액이구나. 주식이 나오면은 장부 금액은 그 시가가 장부 금액이 된다. 아시겠죠? 예. 자, 요거, 시험은 요거. 평가 손실 얼마고, 처분이익 얼마고, 요거 재무상태표 금액 얼마고, 요게 시험 문제다. 아시겠죠? 핵심적인 거. 예. 다시. 요거 평가 손실. 요거 뭐라 했죠? 처분 손익 이익. 요거 얼마고,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알았죠?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일단은 요 정도 가지고
실제 문제를 먼저 우리 한번 접해보고 와서 좀 세부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예. 교재를 잠깐 넘겨보세요. 165쪽입니다. 예. 그 16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번 문제. 아닙니다. 맞네. 165쪽에, 그죠? 8번 문제네, 그죠? 예, 8번부터 한번 보세요. 8번 찾았죠? 165쪽. 자, 시험에,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8번 문제. X 1년 말에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금융사, 이 말 뜻은 그냥 단기 1년 내에 팔 거다 그래 하세요. 이때 자료가 다음과 같다. 평가 손익 얼마냐 물었습니다. 평가 손익. 그러면은 B회사 주식은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 됐습니다. 그죠? 그럼 올랐죠? 평가 이익이 20만 원. 다음 C회사는 200만 원짜리가 180만 원 됐네. 그죠? 이거는 아주 하락했다. 손실 20만 원. D회사 주식은 100만 원짜리가 90만 원 됐습니다. 손실이 얼마? 10만 원. 그죠? 이익과 손실은 상계합니다. 하고는 요거 남았네. 그죠? 정답 얼마? 손실 얼마죠? 10만 원. 답 몇 번? 3번. 아시겠죠? 예. 9번. 아래 단위당 원가. 단위당 원가라는 것은 단가를 말합니다. 그죠? 단가와 종가. 그 종가는 시가. 재무상태표일의 종가다 이랍니다. 12월 31일 날 우리 보통 이제 문 닫는 시간, 증권 거래소에서 이제 막 종이 날리고 문 닫는 시간 있죠. 그죠? 보통 오후 3시. 요때 가치. 종가라 이랍니다. 최종 가치. 최종, 마지막. 종가. 아시죠? 요날, 요 시점에 시가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종가는 다음과 같다. 그럼 묻는 말, 기말 현재 재무 상태표에 보고될 이 금융자산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가 재무 상태표에 보고되면 뭐라 그랬죠? 장부, 시가. 시가. 예. 그럼 시가 금액, 시가가 종가잖아. 그죠? 그러면은 A회사 주식은 1,500주입니다. 시가 얼마죠? 13원. B회사는 1,000주. 시가는 12원. C회사는 1,750주. 시가는 15원. 이거 더하면 되겠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변형해서 만약에 평가 손익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A회사는 15원짜리가 13원 됐으니까 2원 손해봤죠. 손실 2원, 1,500주니까 3,000원. 그죠? B회사 주식은 10원짜리가 12원 됐습니다. 2원 올랐네. 그죠? 평가 이익 2원 1,000주니까 2,000원. C회사 주식은 3원 이익 생겼죠? 1,750주니까 이익이 얼마? 5,250원. 이렇게. 그 기말의 재무상태표 금액 얼마고 물었으니까 기말의 재무상태표 금액이라는 것은 기말의 재무상태표 금액은 시가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요거 계산 얼마, 요거 계산 얼마 해서 요걸 모두 플러스하면 된다. 그죠?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계산이 가 계시죠. 그죠? 계산기에서 요런 이제 연속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 보세요. 뭐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1,500 곱하기 13 하고 나서 그 여러분들 계산기에 보면은 n 플러스 기능이 있죠. 그죠? 그걸 딱 누르세요. 누계를 말합니다. 누계, n 플러스. 그 다음 1,000 곱하기 12하고 또 n 플러스 딱 치고, 그 다음 1,750 곱하기 15 하고 나서 또 n 플러스. 그죠? 하고 나서 마지막 MR 키잖아요. 요래 한 번 더 칩니다. 요거 치면 이제 합상 금액이 나옵니다. 총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그거 보니까 57,750원 되겠네요. 그죠?
요 하나 정도 기능은 알아놓으세요. 조금 이제 우리가 연속선 하는 겁니다. 곱하고 m 플러스, 곱하고 m 플러스, 곱하고 m 플러스, 마지막에는 mr 요 치마됩니다. 그럼 합계 금액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예. 8번 문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 9번 문제도 이해하시겠죠? 예. 다음 또 하나 보세요. 10번 문제. 예. 아래 금융자산의 내역인데 묻는 말 3년도 초에 200주를 4,000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그러면은 지금 아래 자료가 2년도 자료인데 그 다음에 초에 B회사 주식 200주를 4,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B회사 주식이 얼마짜리인지 보세요. B회사 주식을 보니까 400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취득할 때는 5,000원 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해 연말에 시가가 6,000원이죠. 이걸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4,000원에. 어느 걸 팔은 거죠? 5,000원짜리 살 때 5,000원 줬습니다. 그죠? 5,000원짜리를 4,000원에 팔았습니까? 6,000원짜리를 4,000원에 팔았습니까? 그렇죠. 6,000원짜리를 팔은 거죠. 그죠? 그 취득 원가 5,000원 돼 있죠. 그죠? 그 연말에 시가가 6,000원이라는 거는 이제 5,000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장부에 시가로 해야 하는 거 6,000원 남아 있겠죠. 그 6,000원짜리를 4,000원에 팔았으니까 2,000원 손해 봤습니다. 몇 주입니까? 200주입니다. 그죠? 따라 손실이 얼마? 40만 원 되겠죠. 정답 4번 이런 식으로. 다음 11번. 한양회사 금융자산이 다음과 같다. 국제 기준에 의할 때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금융자산 얼마고? 금융자산을 이걸 묶어서 금융자산 합니다. 금융자산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 금융자산이다. 이것도 금융자산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는 우리 주식은 시가법이라고 그래요. 시가가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그럼 시가를 찾아보세요. 시가. 그거 지금 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시가가 뭘까요? 그렇죠. 결산 기말의 종가. 그러면은 그 금액을 우리가 하면 되니까. 자, 보세요. A사는 2,000주입니다. 그죠? 곱하기 얼마? 570 하고 나서 M 플러스. 다음에는 3,500주입니다. 그죠? 곱하기 880 하고 나서 M 플러스. 그죠? 그리고 또 4,000주 곱하기 얼마죠? 650 하고 M 플러스. 한 번 더. MR. 이렇게. 그 합계 금액 나오잖아.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총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평가 손익 얼마냐 물었습니다. 평가 손익 물었다면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말에 재무 상태비에 얼마 표시되느냐는 시가. 그죠? 시가고, 그 다음 거기서 지금, 보니까 평가 손익을 만약 물었다. 그죠? A사. A사는 2,000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죠? 700원 주고 샀다가 지금 570원 되었으니까 손해봤네. 그죠? 130원 손실이 생겼다. 마이너스 26만원. 그죠? B사는 3,500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3,500원짜리가 900원 주고 샀던 게 880원 됐답니다. 20원 내렸네. 그죠? 손실. 그죠? 7만원. C사는 4,000주입니다. 4,000주인데 600원짜리가 650원 됐네. 그죠? 50원 올랐다? 이건 올랐습니다. 그죠? 플러스 20만원. 이거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다. 여러분, 마이너스 33만원. 빼니까 마이너스 13만원. 그죠? 손실 13만원이다. 이건 이제 평가 손익 물었을 때. 그 11번 문제는 장부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2번.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천일이 결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B주식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때 이 주식을 그 다음 해
그죠? 3월 9일에 100주를 팔았습니다. 26,000원에. 처분 손익 얼마냐? 자, 그러면 그 절을 한번 볼까요? 200주를. 그죠? 480만원에 취득했다가. 그죠? 이 200주를 이게 500만원 됐다. 그죠? 공정가치, 시가. 시가는 항상 언제? 12월 30일. 그 전에 샀겠죠. 그죠? 5월 달에 샀다가 12월 말에 시가 이래 됐습니다. 이걸 이제 팔았죠. 이 중에 몇 주를 팔았습니까? 100주를 팔았는데, 거기에 문제 보니까 100주를 팔았습니다. 그죠? 얼마에 팔았습니까? 주당 얼마? 26,000원에 팔았다. 처분. 네. 그럼 100주가 26,000원이면 260만원이죠. 그죠? 취득을 해서 시가 1이 되었으면 이걸 팔았습니다. 어느 걸 팔았죠? 이걸 팔았습니까? 시가를 팔았습니까? 그죠? 시가. 취득을 했다, 요래 시가가 요래 변경되면은 이거는 장부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시가법 요게 남아있죠. 그죠? 요걸 요래 팔은 겁니다. 요렇게. 아셨죠? 그러면은 200주가 500만원이면은 이 중에 반입니다. 그죠? 그럼 요게 250만원을 260만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 생겼죠? 10만원. 그죠? 그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요걸 단가로 해버리면 이게 25,000원이잖아.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주당 얼마? 1,000원 생겼죠. 그죠? 100주니까 10만원 이익이다. 아시겠죠? 예, 요게 취득. 항상 요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죠? 예. 200주. 이게 시가. 이거는 뭐, 여러 바뀌기 어렵겠다. 그죠? 예. 요걸 다 문제에서 하셔야 되겠네. 자, 일단은 이제 요래하고 나서 제가, 자, 좀 더 말씀드려 보세요. 요거는 이제 평가 손익입니다. 그죠? 요거는 처분 손익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기본은 알겠죠. 그죠? 이게 시험, 이렇게 시험 이래 나오면 객관식 문제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조금 이제 정리해 들어갈 겁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이 취득을 했을 때, 이런 이제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했을 때, 그 이제 우리 과거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걸 그냥 유가증권이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의 기준에서는 이걸 조금 나누어서 장부에 표시하자. 이걸 보유 목적, 여기서 보유 목적이라는 거는 1년 내에 팔 건지, 1년 후에 팔 건지, 안 팔 건지, 이렇게. 만기까지 보유할 건지, 이에 따라서, 그래서 요걸 이제 구분해서, 그죠? 첫째, 이걸 우리가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이라면은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이라 하자. 이렇게. 말이 좀 길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기 매매 금융 자산. 아시겠죠? 1년 내에 팔 때는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이라 하자. 그럼 1년 후에 팔 때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 하자. 이렇게 1년 후에 팔 거. 매도 가능 금융자산. 아시겠죠? 예. 그리고 중도에 안 팔 거다. 우리는 만기까지 보유할 거다. 요거는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라 하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세 가지로. 자, 이거 하나만 더. 주식은 만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주식은 해당 사항 없다. 그죠? 요거는 주식은 해당 사항 없다. 만기는 이런 건 만기죠. 그죠? 이거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만기로, 주식은 만기로 분류할 수 없다. 그죠? 주식은 단기와 매도로 분류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단기 매매 요래 구분했습니다. 그죠? 요걸 우리가 이제 평가해서 평가 손익, 요거 평가 손익, 이거는 평가를 안 합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거니까. 그죠? 또 요걸 이제 팔았을 때는 처분 손익 하겠죠. 그죠? 자,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1월 1일 날
A 회사 주식 100주를 샀습니다. 한 주에 얼마 줬느냐? 100원에 취득했습니다. 얼마 줬느냐? 이게 10,000원입니다. 그죠? 이렇게 취득하고, 취득입니다. 수수료 2,000원 지급했다. 두 번째, 5월 1일 날, 요 A 주식 중에서 70주를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130원에 팔았다. 12월 31일 날, 지금 남아있는데 3주 남아있죠. 그죠? 이것을 연말에 와서 보니까 지금 가치가 80원 됐더라. 그 80원으로 평가 수정하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 물어보는 거 뭘까요? 처분했을 때 처분 손해가 얼마고, 그죠? 이때 평가 손해가 얼마고, 요래 물어봅니다. 자, 얼마인지. 그죠? 조금 갈등이 생기죠. 그죠? 왜?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100주 100원 10,000원인데 수수료를 이게 우리가 취득할 때 수수료를 갖다 원가에 포함해버리면은 이게 12,000원 되겠죠. 요게 12,000원 되면 120원 되잖아. 그죠? 요걸 포함 안 하면은 100원이죠.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아시겠죠? 자, 이리 오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요렇게 구분하는 거는 우리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죠? 우리 회사가 주식을 샀다가 이거 1년 내에 팔지, 1년 후에 팔지, 우리가 결정하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1년 내에 팔 거라면은 요래 분류해라. 이렇게. 분류하고 1년 내에 팔 걸로 분류해서 단기로 분류했다면은 취득 시에 비용이 있죠. 요런 비용이 있으면은 비용은 그냥 비용으로 뜨세요. 비용 처리하세요. 그런데 1년 후에 팔 거, 이건 1년 후에 팔 거잖아. 그죠? 이때 들어간 이 비용이 있죠. 이거는 1년 후에 팔 거니까 자산의 취득 원가에다가 포함하세요. 이렇게. 물론, 요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같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그거는 원칙상 원가에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팔 때 비용은 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로 분류했을 때 1년 내에 팔 거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서 장부에 기재했다면은 1년 내에 팝니다. 비용 처리하세요. 자, 그럼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 보세요. 그럼 이 경우에, 그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에서 우리 회사는 단기로 처리했다 또는 매도로 처리했단 말이 반드시 주어져야 되겠죠. 요 말이 안 주어지면 답이 2개 나와버립니다. 복수정답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단기로 했다면은 요 비용은 비용 처리해버리니까 볼 필요 없죠. 그럼 얼마 주고 샀죠? 100원에 샀다가 130원에 팔았습니다. 얼마 이익 봤습니까? 30원 이익 봤죠. 그죠? 이익 얼마? 70주니까 30원, 70주니까 2,100원. 처분이 2,100원이구나. 이렇게. 요거는 1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건 팔았고, 남아있죠. 그죠? 100원짜리가 80원 됐으니까 20원 떨어졌네. 그죠? 손해봤습니다. 30주니까 얼마죠? 손실이 얼마? 600원. 이렇게. 그죠? 처분, 이익, 평가, 손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매도를 했답니다. 매도. 그죠? 매도를 했다면은 답이 달라지겠죠. 그죠? 매도를 했다면은 요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요걸 포함하면 12,000원 되죠. 12,000원 되면 여기 얼마? 120원 되죠. 요게 120원 돼 버리니까 130원을 팔았다. 10원 이익 봤다. 70주니까 10원, 700원 이익이다. 그죠? 요게 120원 주고 샀던 게 80원 되었으니까 40원 내렸죠. 40원 내렸는데 30주니까 1200원 손해봤다. 답이 달리 나오죠. 그죠? 매도일 때.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단기와 매도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그럼 단기일 때는 비용 처리하고, 매도일 때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이렇게.
요거 하나 꼭 아셔야 됩니다. 요거 알았고. 자, 그 다음 비용, 이제 단기일 때는 요걸 우리는 평가손해라고 그러죠. 그죠?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손해. 말을 이제 다 붙이면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죠? 앞에다 붙이면은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손익. 이때는 뭐가 되겠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그죠? 요거는 또 요래 와서, 그죠? 처분 손익 그러죠. 그죠? 예. 요걸 팔았다. 무슨 손익? 단기매매 금융자산 처분 손익. 요걸 또 팔았으면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 손익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평가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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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손익입니다. 그죠? 예. 자, 하나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이 평가손익은 비용입니다. 그죠? 이 처분손익도 이거는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죠. 그죠? 그 손익이라 이랍니다. 손익. 자, 요 우리 용어 하나 나오는데 보세요. 비용 또는 수익이라고 요 비용 수익을 묶어서 손익이라 이랍니다. 손익, 손익, 손익인데 원래 손익이다. 그래 단기 손익이라 표현합니다. 단기 손익.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 원래 비용으로 수익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단기 손익. 이것도 원래 비용 수익 단기 손익입니다. 이것도 원래 비용 수익 단기 손익입니다. 그런데 매도 있죠. 매도. 이 매도 가능 평가 손익은 이거는 단기 손익이 아니고 기타 손익이라 합니다. 근데 기타인데 여기에다가 포괄칸을 넣어봅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이라 해서 요거는 자본으로 처리합니다. 자본. 어렵죠. 그죠? 자, 요거는 비용 수익입니다. 단기 손익. 요것도 비용 수익입니다. 단기 손익. 요것도 비용 수익인데 요 매도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하여 요거는 자본 처리해 줍니다. 자본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자본.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매도 가능 금자산을 하는 의미는 1년 후에 팔 거죠. 그죠? 1년 후에. 예, 1년 후에 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만약에 평가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죠? 평가 손실이 생겼는데 요거는 손실 처리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 팔 때까지 놔둬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익이 만약에 생겼다. 그죠? 이익이 평가 이익이 생겼다면은 요걸 자본으로 처리해서 다음에로 넘겨줍니다. 넘겨줬다가 그 다음에 또 이익이 생기면 요걸 상계 나가버려요. 이렇게. 상계하자 이겁니다. 상계. 그때 비용 처리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 또 상계해버립니다. 손실이 얼마? 10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계하기 위해서 자본으로 처리한 겁니다. 단기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팔 때까지. 아시겠죠? 그랬다가 이걸 이제 팔죠. 그죠? 팔았을 때는 처분 손익과 이제 상계해버리면 되죠. 마지막에 가서는. 처분 손익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매도 평가 손익은 그때 비용 처리하지 말고 다음에로 넘겨놨다가 하락하더라도 넘겨놨다가 그 다음에 또 이익이 생기면 상계 처리하다가 팔 때 손익 처리하자 이겁니다. 팔 때 마지막에. 아셨죠? 조금 어려운 의미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요 자본장에 가면은 다시 또 나옵니다. 요게. 기타. 그럼 우리가 비용 수익 항목은 자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뭐 보험료라든가 그죠? 이자라든가 이런 비용 수익은 모두 뭐라 하죠? 단기 손익이라 해서 단기에 비용 수익 처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요게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그죠? 요걸 이제 기타 손익이라 합니다. 기타 손익이라 하는데 여기에다가 가운데 요걸 이제 포괄 하는 말 넣죠. 그죠?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이다. 이거는 비용 수익이 아니고 뭐라 한다? 자본 처리하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예. 이거는 다음에로 넘겨줘 버립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단기 손익이 되고 이건 기타 포괄 손익이 되는데 비용 수익은 전부 이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요 손익이 있죠. 요 손익이 모두 5개가 있습니다. 5가지. 해, 매, 파, 재, 보.
마지막 보자를 빼도 되고, 우리가 해결을 4개만 해도 해, 매, 파, 제만 해도 되고, 뭐 하면 보까지. 해, 매, 파, 제, 보 이랍니다. 요게 뭐냐?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요게 지금 하고 있는 매도, 가능, 금융, 자산, 평가, 손익. 요거는 파생상품, 평가, 손익. 요게 뭐냐? 재평가, 잉여금. 요거는 보험, 수리적 손익, 평가, 손익을 말합니다. 예, 요거는 말하면 이제 퇴직금. 요 해외 사업 환산, 요거는, 그죠? 요거는 나중에 요걸 이제 단기 손익으로 변하는 거고, 이거는 그대로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외국에 해외 사업소가 있죠. 사업소. 해외 사업소가 있는데, 그 해외 사업소 미국에 있다 보니까 요게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달러로 표시되어 있다. 그걸 환산했다. 그죠? 원화로, 우리 원으로. 요걸 환산하고 나니까 환율 변동에 의해서 하락하면은 손실, 상승하면 이익이 되겠죠. 그죠? 해외 사업소 지점이 있다 보니 그 지점의 재무제표, 재무 상태가 전부 달러로 표시되어 있겠죠. 그죠? 그걸 우리 원화로 환산했다. 하고 나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하락했으면 손실, 상승하면 이익입니다. 그죠? 이때 요 손실이 생겼으면 손실 20, 비용 처리하지 말고 다음으로 넘겨줘라 이겁니다. 또 다음에 만약에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죠? 요거 상계하고 플러스 10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해외 사업소를 이제 폐쇄하겠죠. 언젠가는 그죠? 지점을 없애버립니다. 그때 요 폐쇄할 때 요게 남으면 이익 처리, 그때 이제 이익으로 처리하고 손실 남아 손실 처리하자. 이거 나중에.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잖아. 그죠? 요거는 팔 때. 요것도 마찬가지. 팔 때. 요 파생상품 거래죠. 막 간단하게 우리가 주식하는 거 이걸 이제 기본 상품이라 합니다. 주식이나 사채는 여기서 파생된 거. 주식에서 파생된 거, 이 파생상품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주식에서 파생된 거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주가, 지수, 연동 상품.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데 전체 이제 코스피 주식, 그죠? 그 시세가 있잖아. 그죠? 주가, 코스닥. 그런데 그게 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 되면은 이익을 10% 보장해 준다. 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 되면 1100포인트 되면 15% 보장. 이런 게, 이거는 실물이 없죠. 주식 거래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우리가 파생상품이라 해야 합니다. 파생상품. 또는 뭐 이런 주식이나 사채 외에도 우리 선물 시장이 있죠. 선물 거래 같은 거. 뭐 선물 거래라든가 뭐 스톡 옵션 있죠. 그죠? 옵션 이런 거. 이런 게 전부 파생상품이다. 스왑. 우리 환율 변동에 따르는 말하면 나중에 손실 부분을 미리 말하면은 그걸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환율이 변동되더라도 현재 요금액, 앞으로 변동 요금액으로 우리가 서로 환율 교환을 하자 딱 정해 놓습니다. 우리나라 원화하고 엔화하고 얼마까지 이렇게. 그게 스왑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환율이 엔하고 올라가든 우리 원화가 올라가든 정해놓은 그 금액으로 서로 거래합니다. 아시죠? 그거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그 가치 변동에 따르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왑 거래다. 이런 게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물 시장이 있죠. 그죠? 만약에 뭐 쉽게 말하면은, 입도 거래, 입도 선매 거래 하면서 밭대기 장사하는 게 있잖아요. 밭대기. 그죠? 저기 왜 중개인들이 그 시골에 가면은 뭐 배추밭이나 이런 무밭을 갖다가 밭대기로 샀다가 나중에 이제 얼마 주고 자라고 있는 걸 사줘. 그죠? 그런데 그때는 누구는 이익 보거나 누구나 한 사람은 손해보겠죠. 나중에 가서. 그죠? 예. 그 실제 거래 금액하고 이제 차이가 생기니까. 그걸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뭐 제로 게임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요런 거다. 그죠? 요 자산 나중에 재평가에 남아 나오는 거고 이런 거. 예. 이게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비용 수익은 전부 단기 손익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만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항목을 갖다가 자본이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타보. 여기서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거 두 개,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요거 한 4개 정도 기억해 놓으세요. 해외사 환산 손익, 매도, 파생상품, 이렇게 재평가 인정까지. 요거 기타 포괄 손익이구나. 앞으로 나올 때마다 또 말씀드릴 겁니다. 예. 요거 하나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에 만기 보유가 나왔습니다. 그죠?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평가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뭐 장부에 어떻게 표시하느냐? 상각 후 원가로 표시한다. 이 만기에 받을 돈에서 그 이자 부분을 빼고 우리가 5년 후에 받을 돈이 있죠. 그죠? 그 부분에 빼고 나면은 오늘 현재 가치 되겠죠. 그죠? 그 현재 가치로 나타내. 그걸 여기서는 상각 후 원가라 합니다. 자, 만기 보유 금융자산 나오면 꼭 하나 기억하세요. 상각 후 원가. 알았죠? 단기와 매도는 뭐로 평가한다? 시가로 평가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손실, 상승하면 이익이라 하고, 팔았을 때 이익, 손실 처리합니다. 그죠? 특히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아시죠? 예.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보세요. 이제 요 내용만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예산은 이제 이렇게 내 자율로, 그죠?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한번 정하고 나면은 변경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겁니다. 그럼 요걸 우리가 분류 변경이라 합니다. 일단은 분류를 했다가 변경할 수 있나 없나. 자, 아까 제가 자산은 크게 구분해서 뭐와 뭐로 나눈다 그랬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럼 1년 기준이니까 요거는 유동이 될 거고 요거는 비유동 되겠죠. 1년 후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 요거는 유동자산이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비유동, 만기 보유 금융자산도 비유동이 되겠죠. 우리가 구분할 때 범주가 요거는 유동자산, 요거는 비유동자산입니다. 그죠? 그죠? 그럼 이때 이렇게 단기로 우리가 분류했다면은 매도로 분류 변경할 수 없다, 못한답니다. 그 처음 할 때 잘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매도로 분류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단기로 했다면 만기로 재분류할 수 없다. 요렇게 또 재분류할 수 없다. 요거끼리는 할 수 있답니다. 같은 범주 안에 있으니까. 아시죠? 예.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다. 이게 원칙이고 우리가 항상 원칙에 있으면 예외가 있잖아. 그죠? 예외. 요 단기를 매도나 만기로 분류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언제? 드문사항인 경우. 요 드문사항이 발생했다. 드문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단기를 매도나 만기로 재분류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요래는 못합니다. 요렇게 했다면 요렇게는 할 수 없고 요걸 요렇게는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여기 말하는 드문사항이 뭐고? 요거는 드문사항이라는 건 첫째, 부도가 났다. 그죠? 그래서 시장성을 상실했다.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 아시죠? 그리고 뭐 부도로 인하여 법정 관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뭐 주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식이 거의 뭐 시세가 바닥입니다. 거래가 거의 안 되죠. 그죠? 부도 직전인데 뭐 어느 사람이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1년 후나 이렇게 장기간으로 재분류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재분할 수 있다. 또는 세 번째는 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과거에 2008년도죠. 그죠?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죠?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금융위기가 있어가지고 주식시장이 거의 막 거래가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1년 후에 판다든가 이렇게 재분류할 수 있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요때, 자, 만약에 재분류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재분류를 만약에 한다면은 재분류하는 날의 시가. 요 재분류는 결산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재분류할 수 있다, 그죠? 요런 경우는 할 수 있다. 요런 경우는 할 수 있다, 그죠? 그 재분류하는 날의 시가, 요 시가가 새로운 취득 원가 됩니다. 요게 새로운 장부가액이 되겠죠, 그죠? 요 시가가 새로운 취득 원가 되고, 그러면은 요 시가 전에 요 장부가액이 있겠죠, 그죠? 장부가액. 장부상, 취득할 때, 요거 차이. 요 시가와 장부의 차익이 생기겠죠, 그죠? 요 차익이 바로 뭐냐? 요겁니다. 평가, 손익. 아시겠죠? 재분류일의 평가, 손익이 된다. 그럼 우리가 평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크게 구분하면은 하나는 결산 때 평가하는 게 있고, 하나는 언제 재분류할 때 평가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주식의 핵심 부분이 끝났습니다. 복잡습니까? 안 복잡죠? 그죠? 예. 할만하죠, 그죠? 다시 보세요. 주식, 요 채권은 단기 매도 만기로 분류한다. 단기로 분류했을 때는 요거는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가치가 하락하면은 평가 손실, 상승하면 이익을 한다. 요 매도는 뭐라 한다? 자보일을 한다. 그죠? 기타 포괄 손익. 요거는 처분 손익. 재분류할 수 있다. 요거. 있다, 없다. 아시겠죠? 요런 경우다. 재분류일의 시가를 취득원하고 장부의 차익이 생겼다. 평가 손익으로 처리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아까 우리가 했죠, 그죠? 요 문제는 숫자, 계산 문제 나오면은 평가 손익 얼마고, 처분 손익 얼마고, 장부 상금액 얼마고, 이런 물어보는 겁니다. 세 가지. 평가 손익, 처분 손익, 장부 금액. 아시겠죠? 여기 핵심적이에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물론 요게 이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지분법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우리 잘 숙지하시고, 그 이제 주식 하면은 요거만 탁 정리하고, 하고 나면은 탁, 저기 끝나버리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일이 들어갑니다. 예상. 이렇게. 뭐, 크게 많이 안 어렵죠.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요 정도는 조금만 보시면 되잖아.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지분정권, 채무정권. 알겠죠? 그죠? 취득시가 세 가지, 처분, 취득 세 가지 분류. 단기, 매도, 만기. 그죠? 평가 손익. 요 매도는 뭐라 한다? 기타 포괄 손익을 했다. 요거는 상가 원가로 표시한다. 처분 손익. 분류 변경. 그죠? 더문상. 재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차례대로 교재를 보면서 할 겁니다.